네, 안녕하세요. 진사로입니다. 수능 3등급을 향한 10분 한국사.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고려시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기부터 볼게요. 고려가 개국된 초기에는 호족 연합 정권이었습니다. 이 고려의 개국 군주인 태조 왕건도 호족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각 지방마다 있었던 독립적인 호족들을 다 이렇게 어루고 달래가지고 고려를 세웠기 때문에 호족 연합 정권의 성격으로 출발하게 되죠. 자, 이 왕건의 업적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후삼국 통일, 후백제, 고려, 신라 이렇게 이제 후삼국을 통일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북진 정책, 고려죠. 고구려 계승의 나라인데 서경, 이게 평양입니다. 장수왕의 도읍지예요. 당연히 중시해야 되죠. 그 다음에 조상님들의 땅을 우리가 다시 되찾겠다라는 그 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북진 정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훈요 10조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태조 왕건이 후대 왕을 위해서 남긴 유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주 출제되는 왕, 광종입니다. 고려 시대부터는 왕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려에서는 주로 태조 왕건하고 광종, 공민왕 이렇게 세 왕에 대한 이야기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광종은 노비 안건법을 실시했다. 그리고 과거제를 시행했다. 이 두 가지 키워드는 꼭 기억하십시오. 이 노비 안건법은 불법적으로 편입된 노비가 없는지를 검사해서 만약에 있다면 평민으로 신분을 회복시킨 제도예요. 그러니까 요 제도, 그 다음에 과거제는 시험 봐서 정부 관리를 뽑겠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호족 세력이 약화된 겁니다. 노비 안건법에 의해서 호족의 사유재산이에요, 노비가. 근데 이제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는 거고, 과거제 보면 이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호족들이 약화되는 그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거란이 침입해 오죠. 거란이 총 3번에 걸쳐서 침입을 해오는데 1차 침입 때는 서희가 단판을 벌여가지고 강동 6주 땅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침입 때는 강감찬 장군이 전면전을 벌여가지고 귀주 대첩에서 거란군을 거의 전멸시켜버리죠. 최근 드라마에도 나왔습니다. 자, 왕건과 광종의 업적 기억하시고 거란의 침입에 대해서도 강감찬의 귀주 대첩, 서희의 강동 6주 확보 이런 거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문벌 귀족 사회라고 나와 있는데 이 호족들이 이제 약화가 됐어요. 약화가 됐는데 그 중에서도 살아남아서 세력을 키운 사람들을 문벌 귀족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시대에는 여진족이 먼저 쳐들어와요. 거란 뒤에 여진이 쳐들어오는데 이때는 이제 별무반을 창설해가지고 여진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 별무반이 여진족 물리치기 위해서 만든 특수부대예요. 그리고 이제 여진족을 물리치고 나서 그 지역에 동북 구성을 설치하게 되죠. 자, 별무반 창설했다, 동북 구성 설치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호족들이 문벌 귀족이 되면서 이게 가문이 굉장히 커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기득권층이 되고 힘이 세지니까 점점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이제 문벌 사회의 동요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때 일어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죠. 자, 요 이자겸은 문벌 귀족 중에서도 가장 힘이 셌던 사람이에요. 자기 딸들을 전부 다 왕한테 시집을 보내면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게 된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본인도 왕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난을 일으켰다가 실패하죠. 그 다음에 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요 여진족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이 여진족이 금나라가 됩니다. 그랬다가 고려한테 사대해라. 우리나라를 형님으로 모셔라. 이렇게 이제 사대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묘청을 비롯한 서경 세력하고 이제 보통 우리가 문벌 귀족이라고 하는 개경 세력, 이 두 세력의 의견이 이제 달라요. 이 서경 세력은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인데 무슨 사대냐, 전쟁하자 이렇게 나온 거고, 개경 세력은 사대하자고 해요. 왜냐하면 전쟁을 벌였다가 자기네들 기득권이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형제 체계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개경 쪽이 힘이 셌어요. 그래서 이 묘청 등 서경 세력들이 뜻이 좌절이 되고, 그래서 이제 난을 일으키는데 역시 진압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경천도 운동도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문벌 사회가 계속해서 썩어들어 가니까 나중에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켜서 한 방에 뒤집혀지죠. 바로 후기가 됩니다. 자, 고려시대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무신 정권이 수립이 돼요.
무신들이 저렇게 정변을 일으켜서 이제 정중부, 이의방 같은 이런 무신들이 자기네들끼리 싸우게 됩니다. 권력 투쟁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최충헌에 의해서 한 방에 정리가 되고 최씨 무신 정권 시대가 와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 중간에 몽골이 침략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원나라죠. 칭기즈칸의 나라. 자, 이 몽골이 침략해 오는데 약 30년 동안 항쟁을 해요. 이제 고려의 조정은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고 이제 백성들은 처인성 전투 같은 이런 항쟁을 벌여요. 그래서 이제 30년 동안 항쟁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강화 조약을 맺고 개경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삼별초 최씨 무신 정권의 부대가 이 개경 환도를 반대하면서 계속 몽골에 항쟁을 했습니다. 자, 이 흐름만 이해하시면 돼요. 강화도 천도했다가 이제 항쟁하면서 한 30년 있다가 개경으로 돌아온다.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원 간섭기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경으로 돌아오고 이제 강화 조약을 맺었으니까 원나라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됩니다. 이 내정 간섭에 대한 주요 내용이 이런 것들인데 쌍성 총관부를 설치하게 돼요. 이제 고려 땅에다가 원나라의 기관을 설치하고 여기를 이제 원나라 영토로 편입시키면서 고려에 대한 내정 간섭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왕실을 격화시켜요. 그 전까지 왕들은 뭐 광종, 목종, 경종, 뭐 숙종 이런 식으로 뭐 종 이렇게 끝났는데 이제 이때는 충 무슨 왕, 그러니까 충렬왕, 충혜왕 이런 식으로 충이 들어가요. 몽골에 충성한다는 뜻이에요. 원나라에. 이제 이런 식으로 왕실이 격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권문세족이 성장하는데 이들은 누구냐면 친원파 귀족들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원나라에 빌붙어서 힘을 키운 귀족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로 이제 원간섭기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시험에서는 다음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요. 뭐 그래서 이제 뭐 백성들을 뭐 하는 권문세족이라든지 이런 게 선지에 나오면 그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원간섭기가 진행되던 와중에 이제 등장한 공민왕 중요하다고 했죠. 고려에서 왕으로 출제되는 분은 태조, 왕건, 광종, 공민왕 이렇게 세 분뿐입니다. 자, 이 공민왕은 쌍성 총관부를 무력으로 공격해서 회복해요. 원래 고려 영토였다가 원나라로 편입됐다 그랬죠. 거기를 공격을 해가지고 다시 고려 영토로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반원 자주정책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전민 변정도감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노비안건법과 비슷해요. 이제 노비들을 확인해서 이제 양민으로 돌려놓겠다. 이제 요거는 이제 이 당시에 그 지배 세력, 즉 권문세족을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했던 건데 뭐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괜찮지만 이제 전민 변정도감이라는 이 단어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공민왕이 또 이 권문세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키운 세력이 신진사대부예요. 이제 성리학 이 당시에 최신 학문이었습니다. 이 성리학을 공부했던 학자들인데요. 이 나중에 공민왕이 죽고 나서도 이 신진사대부들은 이성계 같은 신흥 무인 세력하고 연합을 해서 결국은 조선을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이 고려 시대에서는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일단은 태조와 광종의 업적입니다. 태조 왕건은 후삼국 통일, 북진정책, 훈유10조. 그 다음에 광종은 노비안건법과 과거제 시행.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또 왕은 공민왕으로 쌍성 총관부를 회복했다. 그리고 전민 변정도감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외에는 거란의 침입으로 나오는 거 서희의 강동육주 그 다음에 강감찬의 귀주대첩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문벌 사회에 대해서는 특히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 서경 지역의 승려였죠. 그래서 이제 서경으로 천도하고 금나라와 전쟁을 벌이자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에요.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그 다음에는 원간섭기에 관련된 부분. 쌍성 총관부가 설치된 건 원간섭기예요. 이거를 이제 고려의 영토로 다시 회복한 건 이제 공민왕이고 설치된 건 원간섭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실이 격화돼서 충 무슨 왕 이렇게 나오면 원간섭기다. 그리고 권문세족도 원간섭기의 키워드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는 고려시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역시 조선시대로 여러분들을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수험생 여러분, 감사합니다.